이제 앞으로 집값 계속 올라?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정부는 야 공급이 부족해 공급 확대하겠다. 요 정책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 정책은 너무 뻔한 거죠. 건설사들 안 지어요. 요즘 좀 왜 안 짓나요? 그러니까? 뻔한데니까 안 짓는 아하. 거예요. 나는 언젠가 저 벤츠 살 거야. 이러면서 탐욕이 커지는 거예요.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려면 빡 나오고. 오늘 모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정말 제가 인정하는 찐 전문가. 야, 네가 뭔데 인정을 하고 말고 K-팝은 방탄. K-부동산에는 이광수, 광수의 복덕방 대표, 우리나라 부동산 1타 강사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게 뭐 정책이냐면서 욕도 먹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단 어떻게 보고 한번 일단 한국에서 부동산 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더 큰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냥 내 집 한 채 살고 그러면 사실 세금이라든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예. 외국도 보시면은 막 부동산 정책 갖다가 이렇게 난리법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투자로 사람들이 사고 그리고 투자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 민감하게 네.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하.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정책을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내 집 마련하실 때도 정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한 지금 10번이 넘게 발표됐어요. 1년이 아유, 지났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되죠. 그럼 5년 동안 이제 50번이 넘을 예정인데. 머리 아플 정도 따라가기도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셌거든요. 예. 23번째다, 24번째다. 아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막 그래서 난리 쳤잖아요. 예,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보다 훨씬 더 하고 있는데 별로. 우리가 못 세는 이유가 지도세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10번이나 진짜 넘었습니까? 많이 하죠. 10번도 훨씬 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또 부동산 정책 또 발표할 건데. 예. 그렇게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네.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제가 볼 때. 그래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막 규제 풀어주고 예. 부양책 쓰고 예. 그다음에 대출 규제 풀고 뭐 예.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총평으로 보시면 역대 정부보다도 더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고 네. 그 기조가 결국에는 이제 이 투자 상품인 부동산에 대해서 안 떨어뜨리려고 근데 민감한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정책들이 가고 있는 지향점은 규제 완화나 뭐 대출 완화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대출 규제 완화도 많이 했고 예. 규제 완화도 했고 네. 법률도 사실 세제 완화도 하고 싶은데 그건 네네네. 국회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아하. 그래서 이런 세제 쪽을 빼고는 전부 다 완화해주고 있어서 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회복하고 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책 아. 효과가 되게 크죠. 근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 거 잡기는 쉽지 않아요. 정책으로. 이미 상승세를 타면 잡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빠질 때는 정책의 효과가 되게 큽니다. 아 하방을 지켜주는 게 정책 효과 큽니까? 네. 예.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아하.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투자는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정책으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고 네네네.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 잘 설명해 드려볼게요. 네네. 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도 같이. 자 집중. 이럴 예, 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지금 1타 강사가 지금 중요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로 움직이죠. 네. 그죠? 그래서 주식도 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투자할 때 사죠. 근데 이 그렇죠. 투자하는 시장이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네. 피드백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아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결국에는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매일 예측하는 게 있어요. 네. 뭔가요? 매일 저 문제도 됩니다. 좋습니다. 같이 맞춰볼게요. 매일매일 예측하는 게 있어요. 매일 예측하는 거? 예. 저는 뭐 우리가 되게 관심 있고. 부동산 얘기하시는 거? 아니 전부 다. 이 삶에서, 이 삶에서? 매일매일 예측하는 게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도 예측하는 게 나오고. 네. 뭐가 있습니까? 뭐죠? 날씨. 아 날씨. 날씨 예측하죠. 네 날씨.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날씨 예측합니다. 네네네. 근데 예측에 따라서 내일 날씨가 바뀌어요? 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내가 오늘 비 온다고 하더라도 네네. 내일 비가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측은 예측이고. 그러니까 예측하고 이게 다른 거야. 예측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죠. 현상은 현상이고요. 근데 투자 시장은 다릅니다. 원래 빠지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막 정책 내고 있어 오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네. 그럼 올라요. 아하. 이게
이게 피드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이셨군요. 그래서 정책이나 뉴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을 움직이려면 예. 크게 움직이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 네. 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해놨는데 어떤 뉴스가 뜨잖아요. 네. 그 뉴스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를까 빠질까를 생각할 때 그 네. 뉴스의 속성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네, 뭡니까? 첫 번째는 네.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해야 된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 시점,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 내용,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 시점. 세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 아, 과거에 없던 뉴스여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 안 움직여요. 왜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안 움직여요. 그렇죠. 반도체 D램 가격 오른다고 삼성전자 주가 오를 것 같으세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갑자기 예. HBM 그거 하니까 7%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던 건데? 그렇죠. 이거예요. 투자화돼서 이게 필요해요. 네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가 네. 집값 오르기 위해서 약간 그런 정책을 썼어요. 아, 과거에 예측- 없던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아하. 집값도 안 빠졌는데 막 부양책을 써. 아하. 원래 집값을 빠지면 써야 되는데. 빠지기 전에. 예상치 예측 못한 시점. 내용이 하나 있었고. 10번 넘게 막. 아하.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정부의 정책은 10번 넘게 발표가 됐는데 네. 결국은 집값 받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그게 왜 시장에서 효과가 조금 있었나 봤더니 음. 예상치 못한 내용과 시점과 뭐 과거에 없던. 과거에 없던 게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없던 내용이 예를 들면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엄청나게. 엄청나게 대출을 일으켜주는 그런 네. 상품이 그렇죠. 내용이 있었고 그렇죠. 시점도 보통은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곡소리가 날 때 들어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곡소리도 나기도 전에 아직 들어와. 아닌데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발휘됐다. 효과가 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네. 투자화되는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아 근데 반대로 네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를 올렸어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올렸냐면 보유세를 올려서 집을 투자 목적,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증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어서 던져라 이거죠. 네, 근데 세금을 많이 내도 사람들이 안 팔아요. 네. 왜요? 첫 번째는 과거에 있던 거야. 아하 그리고 집값 올라서 나온 정책이니까 예상했던 시점이야. 아하 새로운 정책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안 먹혀.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내더라도 언젠가 또 바꾸겠지. 그렇죠. 집값 오르는 데가 왜 팔아?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을 못 움직였구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려면 빡 나오고 아하. 예상치 못한 거 빡 치고 네. 그렇게 작용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네. 그건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속성이어야 돼요. 시장에서 네. 먹히려면.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금융실명제 그렇죠. 이런 거. 그거는 뭐 예상치 거의 못한 군사작전보다 시점. 더 있죠. 어, 예. 뭐 하나회 축출 이런 거. 네네네. 갑자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정권 시작하자마자 축출했죠. 네. 그래서 검수완박 이런 거 잘 안 막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끌었죠. 그리고 너무 뻔하게 뻔했고. 알고 있는 거 네. 한단 말이에요.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 정책이나 투자화되는 시장은 그래야 시장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책이 그런 식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누적돼서 지금 집값 상승의 단초가 그것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이제는 일종의 마중물 효과를 크게 했고. 근데 그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집값 계속 올라?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하잖아요. 늘 물어보는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정책 때문에 올랐는데 그런 정책들이 계속될 수 있냐고요. 아하.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아, 정부는 네. 집값 올려주는 정책이구나. 아. 다 이제 예상하고 마음 준비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다 반영이 된 상태예요. 아하.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 반대로 이런 게 나와요. 오히려 가계부채 엄청 증가하니까 오히려 요즘 어떻습니까?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50년만 개 없앤다. 없앤다. 이거 예상치 못한 정책이야. 아하. 오히려 집값의 하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하. 아니 왜 윤석열 정부가 집값 왜 가계대출을 신경 쓰지? 네.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대표님 생각은 오히려 집값을 받치는 지금까지 한 10차례 정도 해왔던 그런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 나오면 이제는 효과가 없다. 약간 그 뭐랄까요 내치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효과가 적어질 것이고 모두 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적인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충격이 크다. 이제 충격이 클 것 충격이 같다.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방 위험이 세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물가 좀 오른다고 해서 막 지금 아하. 하는 총회가 맨날 가계부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기준금리 좀 올려. 그럼 네. 충격이 엄청 크다니까요. 예.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럴 줄 알고
믿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금리가 지금 3.5에서 상당 기간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때문에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참 금리가 더 오를 거야 할 때 미국 따라가야 되니까 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0.2 올릴 때의 충격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쓴다면 오르면 충격이 몇 배 더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형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리네? 네. 예상치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야 돈 더 꿔. 더 껐죠. 유동량이 더 풀어졌죠. 네. 아하.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야 내려줄 거야 오히려. 아. 이게 다 반영이 되고 그런 있다고요. 쓸데없는 기대까지 오히려 근데 확산시켰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나오면 또 반대로 확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최근에 정부는 또 지금 야 공급이 부족해 공급 확대하겠다. 요 정책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요 정책은 너무 뻔한 거죠. 아, 요건 뻔하다. 네, 요건 뻔한 거죠. 약발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요건 뻔한 거지. 아. 다들 왜냐면 집값이 오를 때 항상 이 얘기하거든. 네. 과거부터. 과거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예. 똑같아요. 이거는 약발 안 먹히고 예. 시장에 어떤 효과도 없다. 네. 그래서 제한적이다. 그냥 뉴스거리는 될 수 있어도. 그리고 본질은 예. 우리가 이제는 아주 직관적인 이거죠. 요즘 아파트를 덜 짓습니다. 건설사들 안 지어요. 요즘 좀 왜 안 짓나요? 왜 안 짓습니까? 아니 건설사가 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까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안 지어요? 아, 돈 안 되니까? 돈 안 되니까 안 짓는 아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네. 거기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예. 아파트 중에서 민간이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요. 아, 그렇죠. 아파트 공급이 민간이 90% 이상하고 네. 공공 물량은 사실 또 절로 빠지고 일로 빠지고 네. 하다 보니까 몇 그래서 되지도 공급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 사러 간다. 그때 어떤 집을 삽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건설사 집은 아니고 그건 네. 청약이지. 네. 근데 대부분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을 사잖아요. 네. 유통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건설사가 짓는 공급이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매물의 양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 매도 물량. 그렇죠. 우리나라 집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351만 명이에요. 아,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파트 몇 나는 채? 거기에 못 들어갔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몇 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누굽니까? 아파트? 한번 만나러 갑시다. 한 1,400채. 아유, 저는 한 500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으면 공급 증가. 아, 안 팔려고 걷어들이면 공급 감소. 그럼 지금 정부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다고 시장에 알려진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뭐 내겠다. 이렇게 이제 풍문에 들리는데 대표님 생각은 그건 이미 약발 다 한 정책일 거고 건설사는 그렇게 정책 내봐야 돈 안 되면 안 지어. 그렇죠. 그런 얘기고 대표님 생각에서는 그렇게 신규로 짓는 물량이 결국 공급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것, 매물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진짜 공급인데 그렇죠. 그 정책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공급을 늘려라, 정책적으로 자금을 넣어서 건설사들 돈 줄 테니까 지어라 이런 식의 정책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하. 근데 물론 뭐 아파트를 엄청 그냥 지어요. 네. 그럼 집값 빠지겠죠. 근데 그러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네. 불가능하다. 아, 그런 특히 또 차원- 서울에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예. 사실은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을 270만 호 공급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공급 안 된 건 자기네들 약속 안 지킨 그 거예요. 270만 원가 민관 합쳐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공은 50만 호.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지금 1년 반 다 돼갔는데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뭐 그 허가 물량이라든지 뭐 20만 호요. 아이고 예. 지금 7월까지. 대충. 올해가. 예, 5분의 1 정도는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인허가 물량이라고. 근데 10분의 1도 그러면 이제 공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은 뭐 이제 더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죠. 공공은 더 안 하죠. 더 안 했죠. 예. 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네요. 아.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잖아요.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네. 더 줄면은 예. 가격은 안 오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마치 공급이 부족 때문에 올라가서 얘기하지만 수요가 많아서 오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결국에는 얘기해야죠. 수요 사이드. 수요를 좀 이렇게 뭐 규제도 하고 그래서 낮추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그 말은 또안 왜냐면 하죠. 수요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부가. 또 이율 배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잘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돼 있다. 그 그래서 시장을 아까- 이해하라.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의지가 있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치 못한 것, 예상치 못한 시점.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들이 나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의미 있는 정책이 있어요. 차트 네. 하나만 보여주시면
보시면 볼까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크게 먹히고 있는 정책이 취득세예요. 취득세요. 그러니까 집 살 때 투자를 내는 세금이죠. 네, 네. 내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세금의 구조는 양도세나 보유세는 다 이익에 기반한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이. 아, 어차피 이익 난 거에서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 취득세는 다릅니다. 취득세는 그렇게 제목을 저걸 다루셨군요. 네. 내가 그러니까-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데 카지노 입장료가 비싼 거구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갈 때부터 돈 많이 내게 하면 네. 투자자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지노는 입장료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에서 두 채,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을 사면 8%를 내고 12% 내고 20억짜리 사면은 1억 6천을 내고 시작해요. 네.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투자자들이 없어요. 아하. 이런 정책, 과거에 아. 없던 정책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공공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민간에 너무 맡겨놓으니까 집값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네네네. 공공이 지금 너무 낮잖아요. 네. 비중이. 네. 그래서 저 공공비중을 늘려야 된다. 또 네. 하나 뭐냐면 공공 아파트가 질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에 믿음을 가져요. 지금 지금처럼 저 비율 보시니까 대표님 92대 8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저희처럼 사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공공이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저 빨간색이 이게 공공이 공급하는 비중인데 저것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렇죠. 대충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좀 OECD 평균이나 좀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최소한 20% 이상. 20까지는 올라가야 됩니까? 20% 이상. 아, 그리고 품질도 올라가야 된다. 질도 좋아야죠. 그렇죠. 지금 공공에 대해서 사실 인식이 다 민간 아파트를 더 좋아하지 뭐. 네. 예, 예. 왜 질이 왜 중요하냐면 예. 전 세계에서 고급차가 가장 안 팔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스위스예요. 버스가 벤츠거든. 말 됩니다. 네. 네. 공공이 좋으면 예. 탐욕이 줄어들어요. 아, 쇼츠 나왔네. 네. 그런데 네. 그러면 반대로 고급차가 맞습니다. 가장 인구당 많이 팔리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후진국인가요? 우리나라예요. 아. 왜요? 버스 타면 막 이래. 예. 지하철 타면 막. 예, 예. 그러면 항상 어떻게 들어요? 나는 언젠가 저 벤츠 살 거야. 예, 예. 이러면서 탐욕이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의 탐욕이 저렇게 구조적으로 민간 시장으로 내몰고 있네요. 그렇죠. 공급이. 이건 모든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 최근에서 서울시에서 6만 원짜리 만들었죠. 예. 중요한 정책이고 의미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공짜로 태워줬는데 막 이렇게 가요. 그렇죠. 탐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공이 좋은 아하. 질이 최대한 좋게 만드는 정책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님 지금 생각이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자, 첫 번째. 투자 시장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정말 그렇죠. 투자하는 시장에 투자- 딱 주사처럼 꽂히는 그런 정책을 내라. 자, 둘째. 공공 비중을 제대로 확실히 올리거나 질을 좋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가 마지막은 있을까요? 뭐냐면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늘려야 돼요. 한번 보시죠, 차트. 네. 우리나라가 이게 자가 점유율인데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아. 자기 집에 사는 비율.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60이 조금 안 되네요.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낮을까요? 하하.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아까 그래프 보시면 우리보다 낮은 네네네. 국가들이 있죠. 예. 전화들은 낮은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면 공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질 좋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아하. 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않지 않은 나라는 그래도 심지어 우리는 지금 자주 세대가 60이니까 40은 지금 남의 집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야 독일은 60이 남의 집에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60 중에 나머지가 공공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불안하지가 그거하고 않다.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네. 왼쪽 나라들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네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예.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네네네. 그래서 제 용어입니다. 그 자주세대 늘리는 정책이 필요해요. 아. 근데 그런 이 세 가지 정책들을 사실은 정부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해가지고 보낼까 청와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세 가지 방향 투자 시장답게 접근해라 또 공공 비중 높여라 그리고 자주 세대 높여라 이런 말씀까지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일타 강사 이광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